간다. 등비수열. 자, 등차랑 등비랑 동일하다. 물론 등차 등비를 둘 다 빠진 너희들은 뭐 몰라. 알아서 잘 영상 잘 보고 숙제 잘 해오고. 알았죠? 자, 어쨌든 등차든 등비든 뭐가 동일해? 그냥 공식만 잘 써주세요. 일반항 공식 잘 대입해 주시고요. 합공식도 마찬가지겠지만 등차수열 등비수열에 나오는 합공식, 등차수열 등비수열에 나오는 일반항 공식, 등차수열 등비수열에 나오는 중항, 등차중항, 등비중항 공식들만 잘 사용하시면 무조건 답은 나온다. 그래서 이 단원들은 등차랑 등비 단원들은 어떻다? 못 푸는 문제들은 사실 거의 없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대신에 좀 시험에 임박하면은 선생님 이거 학교 선생님이 좀 다르게 풀어줬는데 그 풀이 좀 알려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너무 노가다로 푼 것 같아. 풀이 과정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쉬운 풀이는 없나요? 약간 이런 질문들이 가능하지. 등차 등비에서 내가 계속 설명해 준 것들을 이 유형은 반드시 이렇게 푸세요도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 사실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좀 쉽게 풀 수 있는 풀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렇게 생각하세요를 좀 더 많이 설명하는 편입니다. 특히 등차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면 훨씬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걸 좀 강조하는 편이지. 하지만 그걸 하면서도 내가 계속 이 얘기 지금 지난 시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강조하는 게 기본풀이, 즉 일반항에 넣어서 못 푸는 문제는 없어야 정상이다. 알았음? 자, 간다. 그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첫째 항, 둘째 항, 전부 다 뭐야? 첫째 항은 A고 둘째 항은 AR이지 뭐. 그걸 곱했는데 A10과 같대. A10은 뭐야? AR 구승이지 뭐. 알았죠? 그럼 모든 항이 양수니까 A나 R이 0이 될 리는 없거든. 그럼 양변을 A로 약분도 가능합니다. R로 약분도 가능해요. 그래서 결국 뭐다? A는 R8승과 똑같다. 그게 지금 첫 번째 요식이 말하고 싶은 거야. 두 번째, 얘는 뭐 달라질까? 아니요, 똑같아요. A1은 그냥 A고 A9는 AR8승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스물이래요. 근데 AR8승이 A라며. 그럼 R8승 대신에 A 써주면 A 더하기 A제곱인 거지.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에다가 얘 넣으면 마이너스 스물. 그게 0 되려면 4, 5, 마이너스 여기 붙여주면 인수분해 되네. A로서 가능한 것은 마이너스 5도 있고 4도 있지만 문제에서 모든 항이 양수를 했으니까 첫째 항이 음수일 리가 없거든. 그래서 여기는 뭐 A는 4가 되는 거고 A가 4면은 아래 8승도 4가 되는 거고. 그 상황에서 물어보는 거 다시 가보자. 뭐예요? A1, A3, A5, A7, A9 에다가 A1 마이너스 A3 플러스 A5 마이너스 A7 플러스 A9. 자, 이것도 뭐가 달라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간다. 얘 A 1. 얘는 R제곱. 얘는 R4승. 얘는 R6승. 얘는 R8승을 못 뺐겠지.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A, AR제곱, AR4승. 그러니까 A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얘는 A1. 얘는 AR제곱. 얘는 AR4승. 그런 식으로 또 가주면 되지. 됐나요?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해 주세요. 입니다. 됐죠? 그러면 일단 AA는 4, 4 나오니까 이거는 됐어. 그럼 이제 문제는 뭐? 얘네랑 얘네를 풀어주면 되지. 맞지? 자, 여기까지는 와야지. 맞음? 그럼 이제 여기서 고민은 이건데 혹시 이것 때문에 질문이었나 자네? 아, 이거 어떻게 처리할래? 명호야. 아, 다리야. 여기서도 등비수열 합공식 쓰면 되지. 자, 이거 자체가 등비수열이잖아. 맞지? 이거 자체가 등비수열이야. 첫째 항 얼마? A. 공비 얼마? R제곱. 그것들을 5개 더하고 있잖아.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몇 승? 항의 개수 승. 제곱에 5승이니까 10승으로 가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조금 다른 거. 공비가 마이너스 R제곱이요. 그럼 문제 가자. 첫째 항은 역시 1. 또는 A 안 묶었으면 그냥 첫째 항 A로 써도 된다.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봐야지. 1 마이너스 공비 얼마? 공비 얼마? 마이너스 R제곱. 그 녀석에 대하여 몇 승? 10승. 5승. 맞냐? 간다? 한 번 더. 그럼 뭐야? 16 곱하기 분모는 뭐예요? 합차 보이나? 알았어요? 합차 보이나? 합차 쓰자. 1 마이너스 R 4승.
분자 보이나? 뭐가? 자, 이거 지금 마이너스 r 제곱이라는 이 음수를 5승, 홀수승한 거니까 마이너스 살아있어. 맞죠? 그럼 결국 뭐야? 1 플러스 r의 10승. 그럼 쟤랑 계산해주면 뭐야? 1 마이너스 r의 20승. 그럼 이제 우리한테 구해오세요였던 거는 r 4승을 찾아오세요. 양변 루트. 맞지? 이잖아. 4승도 양수니까. 아, 짝수승이니까. 맞죠? 그러면 끝났네. 끝. 되나요? 예. 16 곱하기 부호 바꾸는 건 요거 바꾼다. 31. 끝. 얼마야? 1의 자리가 6으로 끝나는 거 뭐 있어? 2번밖에 없네. 496이겠지. 알았죠? 496. 끝. 상의됐어? 예, 다음 81번. 자, 요 문제 갑니다. 버린 넓인지 뭐 남은 넓인지 그것도 좀 잘 보시고. 자, 일단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 뭐다? 똑같은 등분을 통해서 그림을 줄여가고 있다. 그래서 뭐 한다? 공비는 항상 일정한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 그 등비수열임을 밝히는 게 아니라 등비수열임을 이용하는 문제다. 알았죠? 그럼 이제 그거를 등비수열임을 활용하는 문제니까 우리가 등비수열임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학교란다. 그게 뭐야 이게? 문제집 풀이를 보면은 아마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막 찾아가지고 등비수열임을 밝히고 있는 문제들도 꽤 많이 있을 텐데 그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등비수열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첫째 항과 공비만 찾는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세요. 알았죠? 자, 그때 첫째 항을 찾을 때 뭔가 계산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계산하다 보면 첫째 항을 구하는 재료들이 다 튀어나와 있다. 알았지? 자, 가보자. 첫 번째, 전체 한 변의 길이가 2짜리 정사각형이 있었어. 그 녀석을 4등분을 한 다음 한 조각을 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조각들이 남아있는데 그때 그 조각들을 또 뭐 한대? 또 3등분해서, 아니 4등분해서 하나 버리고 하나 버리고 하나 버리고 할 겁니다. 맞나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사실 생각해보면 전체 넓이에서 4개 중 3개 남긴다. 그래서 남은 걸 구하시오라고 하면 뭐 4분의 3일 수도 있고 또는 버린 거라고 하면 4개 중 1개 버렸으니까 4분의 1이 되겠네. 됐냐? 그 다음도 어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다음에도 또 4개 중에 하나 버릴 거고 4개 중에 하나 버릴 거고 4개 중에 하나 버릴 거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4개 중에 하나 남는 거지. 알았죠? 아, 하나 버리는 거지. 알았죠? 그럼 버린 넓이들의 합은 공비 4분의 1짜리. 첫째 항. 버린 조각의 첫 번째 거. 됐죠? 끝. 그러면 뭐야? 1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공비의 몇승? 항의 개수승. 몇승? 10승. 됐죠? 끝. 그럼 분모가 4분의 3이니까 3분의 4. 1 4분의 1의 전체 10승. 2분의 1이냐? 4분의 1이냐? 4분의 1로 하고 있지. 뭐야? 그럼 끝났네? 응? 답이 없어. 뭐야?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 알았죠? 뭐가 잘못됐냐? 얘들아. 뭐가 잘못됐냐? 버린 조각의 넓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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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아, 아닌데? 아, 공비 잘못됐네. 자, 다시 한번 간다. 그래, 이래서 내가 닮음으로 보통 설명하는데. 자, 가보자. 첫째 항은 1이 맞아요. 맞죠? 첫째 항은 1이 맞습니다. 전체 넓이 중에서 4등분 한 거에 대해서 이거 1이잖아. 근데 두 번째 넓이를 볼 때 어때?
닮음으로 생각해봐. 길이가 얼마만큼 됐어? 절반이 됐죠. 그래서 4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로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 닮음. 그런데 뭐 그런 게 몇 개? 하나가 끝이 아니잖아. 3개가 되잖아. 그 다음에는 어때? 닮음으로 생각하면 또 4분의 1배가 되죠. 근데 그런 게 몇 개?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개가 되잖아. 뭐가 있어? 개수 변화가 있잖아. 개수가 몇 배? 처음에는 1개, 두 번째는 3개, 그 다음에는 9개. 3배씩 되고 있잖아. 알았죠? 부셔버릴까 저거? 이게 아이폰 쓰는 사람들의 종특이냐? 왜 이렇게 아니 이게 갤럭시 쓰는 사람 손 진짜 또 없어? 이거 다 너 갤럭시야? 갤럭시야? 왜 손 안 들어?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은 어때? 잠금 화면을 열어서 위에 상단바를 내려가지고 버튼을 눌러야 진동 모드가 되거든. 근데 아이폰 어때? 옆에 버튼 딸깍하면 진동 모드 되지. 근데 수업 중에 까똑 이 소리 나잖아. 전부 다 아이폰이다. 왜 그래? 아 그래? 요즘은 또 그 딸깍이 아니야? 말이 많다. 그래 봐야 뭐 갤럭시랑 똑같잖아. 갤럭시인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까똑 소리를 안 냄. 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진동 소리, 카톡 소리가 나는 사람들은 모두 아이폰 쓰는 사람 모두가 뭐 진동 소리가 난다는 거는 아니고 명제 여기 성립한 건 아니고 아무튼 공비 얼마? 4분의 3.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됐죠? 그래서 뭐예요? 4 곱하기 괄호 열고 1-4분의 3의 전체 10승. 찾아보자. 어딨냐? 1번 아니냐? 1번이네요. 됐지요? 선윤씨. 요거 잘 봐라. 그래서 어쨌든 등비수열림을 이용하면 된다. 그때 공비와 첫 장만 찾으면 되는데 공비를 찾을 때는 일단 닮음으로 먼저 하나 찾아주고 근데 개수가 혹시 3배, 지금처럼 3배, 3배, 3배씩 늘어나진 않는지 그 개수 변화까지 살펴서 공비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알았지요? 알았지요? 예, 끝. 여기까지. 정리. 그럼 오늘 어디? 1406번인가? 5번인가? 6번이다. 여기서부터 오늘 수업 시작합시다. 해나야, 원리합계가 뭘까요? 원리합계가 뭘까요? 예, 책 봤죠? 자, 원리합계라는 놈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 정의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이름이 뭐야? 무슨 의미야? 라고 하면은 원과 리를 합한 거. 원이 원금이고 리가 이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자 계산하는 방법. 근데 원금과 더해져. 그 말은 뭐야? 너희가 예를 들어서 목돈이 생겨가지고 또는 뭐 매해 세뱃돈 받아서 돈을 집어넣는 거 통장에. 맞죠? 그때 은행에 통장에 집어넣으면 어때? 저금통처럼 그냥 들어가는 금액만 가만히 있냐? 아니잖아. 1년 뒤에 2년 뒤에 점점 은행이 이자 붙여주잖아. 맞죠? 걔네들은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하거든. 뭐 기업에 투자를 하든 대출 상품으로 돈 빌려줬다가 이자를 받든 해서 돈을 벌잖아. 그래서 맡겨줘서 감사해요. 잘 썼어요. 하면서 이자를 넣어주는 거겠지. 조금씩. 맞지? 자, 어쨌든 원리학계는 너희들이 통장에 돈을 넣어놨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용돈 받고 하는 그런 통장들 말고 그런 통장에다 돈을 넣어놨을 때 너희들한테 이제 이자를 제공하는데 그 이자까지 구해서 통장에 총 얼마가 들어있을까? 그걸 구하는 겁니다. 맞죠? 그때 이자를 제공하는 방법이 뭐뭐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단리법, 하나는 복리법. 단수 복수할 때 그거랑 같은 거예요. 뭐요? 단리법, 리자. 이자를 제공하는 방법이 단수로 붙는 거. 복리는 이자를 붙이는 방법이 복수로 붙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단리법은 처음에 원금을 넣어. 그럼 있잖아. 매해 매년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주는 거야. 그냥 매해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냥 이자는 딱 처음에 넣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주는 거. 그냥 예를 들어서 뭘 넣었어? A1을 넣었어. 그러면 1년 뒤에는 AR만큼 주는 거지. 2년이 지나도 또 AR만큼 주는 거야. 세 번째 3년이 지나도 AR만큼 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계속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N년이 흐르면 A 플러스 AR, 그 AR을 N번 준다.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N이라고 계산하는데 너희들이 만나는 거의 99%의 문제들은 전부 다 복리일 거다. 알았음? 문제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제공하는 거. 예를 들어 볼까? 처음에 10,000원을 넣었어.
1%짜리 이율의 뭐 통장을 만들었다 치자. 그때 단리로 주면 어떻게 돼? 1년이 지나면 11,000원이 됩니다. 어? 1%로 하면 안 되겠다. 10%로 하자. 10%를 줍니다. 그럼 11,000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는 12,000원이 되겠죠? 세 번째는 13,000원, 네 번째는 14,000원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10,000원에 대한 이자 10%만 매해 주는 거지. 알았음? 자, 그런데 복리라는 거는 이자에 대해서 복수로 이자를 붙이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한 해 이자를 원금을 넣었어. 그러면 뭐다?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다음 해 주겠지. 그러면 이제 통장에 얼마 들어있어요? 11,000원이 들어있겠지. 일단은 똑같이. 그런데 다음 해 이자를 줄 때는 어떻게 돼?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이 이자 1,000원에 대해서도 또 이자를 주는 거야. 그래서 얼마? 1,100원을 더 주는 거지. 그럼 얼마? 12,100원입니다. 그럼 그 다음 해는 얼마? 1,210원을 또 주는 거야. 그럼 얼마야? 13,310원. 벌써 어때? 첫 해는 100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두 번째에는 벌써 300원 차이 나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는 또 뭐야? 1,331원을 또 주겠지. 그럼 원래 얼마? 14,1331. 14,641원. 어때? 640원으로 는 거야. 이자가. 차이가. 오케이? 그런 식으로 제공하는 게 바로 복리다. 알았음?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이자를 준다? 매해 이자를 줄 때마다 항상 원리 합계를 구해서 그놈에 대해서 계속 이자를 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자는 또 이자를 낳고 이자가 또 이자를 낳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때? 첫 해에는 A 넣었어. 그러면 어때? 1년이 지나면 원금 그대로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자를 더해주는 겁니다. 맞나요? 근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대로도 있지만 이거 전체에 대한 알배 이자를 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전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금액도 있지만 그놈 자체에 대한 알배 이자를 또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야? A에다가 1 플러스 R이라는 녀석을 거듭제곱으로. 얘는 그래봐야 1차 함수인데 얘는 지수함수입니다.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차이는 점점 늘어나. 이게 오래 넣으면 오래 넣을수록 확 증가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약간 기본 상식으로 얘기를 몇 가지만 해주면 은행이 이자를 너희들한테 제공하는 방법이 이유가 뭐야? 아무나 전부 다 모든 사람들 다 이자 주면은 은행은 땅 파서 장사하냐? 아니잖아. 은행들도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기업이잖아. 어떤 구조로 돈을 벌어? 뭐 한 사람이 또는 100사람이 또는 10,000명의 사람들이 지금처럼 적금을 넣지. 그럼 그 적금은 걔들이 금고에다 넣어놓고 가만히 모셔두다가 주는 거니? 아니잖아. 이자를 주면은 걔네들은 마이너스지.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어때? 대출 상품을 냅니다. 그래서 뭐 개인을 대상으로도 팔지. 그지? 그리고 이자율 꽤 비싸게 받잖아. 맞죠? 그런데 그것만 하니? 아니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해요. 기업에 돈 빌려주세요 하면 돈을 뭐 몇 조씩, 뭐 몇 억씩 빌려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자는 엄청 많이 받겠지.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일부를 사람들한테 이자라는 걸로 적금 넣은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지. 돈 빌렸거든, 걔네들은. 오케이? 그런 구조가 일단 첫 번째 상식. 두 번째 상식은 아까 말했던 단리복리. 이게 이제 두 번째 상식. 뭔지 알겠음? 그리고 뭐 세 번째 상식으로 가자면은 일반적으로 너희들한테 이자를 제공을 하는 거 있지. 그 은행들이. 복리가 있어 없어? 거의 없어요. 너희들이 만나는 문제들은 답니다. 복리다. 근데 실생활에서 너희들이 만나지는 못할 거야. 대부분의 뭐 국민은행, 뭐 우리은행, 뭐 이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1금융권의 은행들 있죠. 걔네들이 너희들한테 제공하는 것들은 거의 99%다 단리예요. 처음에 넣은 거 얼마? 또는 그 다음 해 또 넣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얼마? 넣은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속 주는 거야.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지 않고. 알았죠? 그러면 도대체 복리는 어디서 만나요? 1금융권 말고 좀 밑에. 자, 너희들이 생각하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은행들은 굵직굵직하잖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그러다 보니까 적금만 받아서도 엄청난 돈이 모여서 걔네들은 돈 벌기 쉬워. 그러다 보니까 어때? 뭐 이자율도 싸지만 대출 이자도 싸잖아. 그래서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내지 않아. 기업을 대상으로. 근데도 충분히 돌립니다. 왜? 1금융권이다 보니 이용자들이 많거든. 대출 쓰는 사람들도 많고 적금 넣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그게 아닌 은행들 어디 있어? 시끄러워! 대표적으로 저축은행 같은 이익금융권들. 그런 것들은 리스크가 크지. 그래서 은행에 돈을 적금을 잘 안 하지. 너희들 어머니들 한번 여쭤봐봐.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이런 것들에 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저축은행에다가 저금을 하고 계신 분은 거의 없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어때? 걔네들도 똑같은 은행이야. 돈을 벌어서 기업에 돈 빌려주고 해야 돼. 근데 돈이 있어야 돈을 빌려주지. 그지? 그래서 보통 대출 금액들도 돈 좀 쌈.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막 신용도 낮은 사람들 대상으로도 돈 막 빌려주지. 대신에 대출 이자가 19%, 17%, 14% 이러거든. 1금융권은 훨씬 싸도 10%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도. 거기서 일단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또 어때? 그만큼 어쨌든 목돈이 있어야 빌려주잖아. 대출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 돈을 빌려줄 거 아니야. 그 돈 어디서 나? 일단 적금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자 비싼 상품을 팔겠지. 우리 은행에 돈 좀 맡겨주세요 하고. 그때 내놓는 게 복리다. 알겠냐? 너희들이 나중에 회사 가가지고 막 이런 것들 막 배워보다 보면은 실생활 회사 안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돈 맡기려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이런 상품들을 실제로 소개를 듣기도 할 거다. 복리의 마법 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보통 막 20년, 30년, 몇십 년씩 넣어놓으면은 거들나거든. 이자 주는 것만 해도. 그래서 보통 5년 만기, 뭐 1년 만기 하면서 기간도 짧아. 대신에 뭐 돈을 많이 주는 건 사실이고. 아무튼 알겠죠? 알겠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어제든 이렇다.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은 유형 16번으로 가보자. 뭐? 적금입니다. 적금. 너네 또 하나 더 상식 얘기해보자. 적금과 예금의 차이 아니야? 상윤아, 적금과 예금의 차이 알아? 몰라? 적금과 예금의 차이 알아? 해나야? 너희들이 그 매해 세뱃돈 받지? 그거 어떻게 하냐? 엄마한테 뺏기지? 그럼 엄마들은 뭐해? 그걸로 흥청망청 쓰시는 거 아니잖아. 엄마들은 보통 뭐해? 은행에다 넣어두시지. 또는 너희들이 직접 넣든. 맞지? 그거는 적금이야, 예금이야. 적금입니다. 매년. 물론 일정한 금액을 넣진 않지. 근데 이제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면은 뭐 매년, 매월, 뭐 해마다 월급 받을 때마다 뭐 50만 원씩, 100만 원씩 또는 뭐 500만 원씩 적금을 하죠. 그때 쓰는 게 적금. 무슨 적자? 쌓을 적자. 돈을 쌓아 나간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너희들 것도 어떻게 보면 예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로또 당첨이 돼서 은행에 딱 넣어놓고 은행 이자 받는 거 있지. 그거는 뭐야? 예금. 뭐 예치금이라도 하고. 아무튼 돈을 한 번 딱 넣어놓고 이자 받는 거. 그걸 예금이라고 한다. 알았냐? 그럼 여기서 기본 상식 하나만 해보자. 아니다. 이거는 문제 풀면서 하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다뤄야 되는 적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돈을 계속 넣을 겁니다. 그때 아무렇게나 막 때려 넣은 거. 첫 해는 50만 넣었는데 두 번째 달에는 뭐 두 번째 해에는 돈을 얼마 못 받아서 10만 원밖에 못 넣었어. 세 번째는 30만 원 넣고 네 번째는 40만 원 넣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가 다루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문제들은 매년 일정한 금액을 넣는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넣는다라는 상품에 대해서 배워요. 오케이? 그래야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이라도 할 수 있거든. 알았음?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적금을 풀어볼 건데 적금을 보면은 이 안에도 또 두 가지로 나뉨. 첫 번째 기수불. 두 번째 이 처리가 될려나? 기말불. 기말고사 할 때 들어봤지? 기말고사가 뭐야? 학기에 말해 보는 고사, 시험이죠. 기말불이 뭐야? 매년 넣는다라고 하면 그 매년 넣어야 되는 그 기간에 말에 넣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때? 1년째 말, 그 다음 해 2년째 말, 3년째 말에 계속 돈을 넣어서 N년째 말까지 돈을 넣는 거. 그럼 기수불은 뭐겠어? 1년째 수, 머리 숫자입니다. 머리, 초에 돈을 넣는 거야. 2년째 초, 3년째 초, 그래서 N년째 초까지 간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는 뭐냐면 돈을 찾는 건 똑같이 N년째 말에 찾을 거야. 그때 돈을 얼마 찾을 수 있나요? 라는 건데 자, 다시 한번 봐봐. N년째 초마다 A1씩 넣는 거, N년째 말마다 A1씩 넣는 거. 자, 둘은 무슨 차이가 있어? 자, 간다. 여기서는 의미 없지만 여기서는 필요한 거. N년 초와 N년 말은 무슨 관계 있다? 1년만큼의 시간 텀이 생긴 거다. 왜 그러냐면 너네 1.9땡 이거 뭐야? 이게 뭐랑 똑같아? 이랑 똑같잖아. 맞죠? 0.9땡 1이라고 부르잖아. 맞지? 왜? 반복되니까 구분해.
분자 9, 1이잖아. 맞죠? 0.9999999 이거는 1이잖아. 맞죠? 그걸 생각해서 잘 봐. n년 초는요. n년째 1월 1일 0시 0분 0초를 말합니다. 근데 n년 말은요. n년 12월 31일 23시 59분 59.9999999999초. 결국은 n 플러스 1년 초랑 똑같아. 시간상으로는. 그래서 1년 흘렀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 n 플러스 1년 초라고 부르면 되지. 왜 굳이 n년 말이라고 해요? n 플러스 1년 초라고 해버리면 돈을 넣어야 되잖아. 그지? 돈을 넣자마자 찾는 거잖아. 근데 n년 말은 넣기 직전에 찾을 거예요. 안 넣고 시간만 1년 흘러서 이것까지 이자를 받은 다음에 돈을 찾을 거예요. 라는 얘기다. 알았지? 자, 그걸로 바라보시면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돈을 찾는 거에서 차이 나는 게 기수불은 마지막에 돈을 넣은 것도 이자를 받지만 여기서는 마지막에 넣는 돈은 넣자마자 돈을 찾을 거야. 여기서 차이가 난다. 알았지? 자, 그때 또 하나 약간 상식처럼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단리는 뭔가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어. 근데 뭐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복리를 잘 생각해보면 자, 명호야,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 네가 예를 들어서 이자율 5%짜리 통장을 만들었어. 오케이? 그 5%가 중요한 건 아니다. 5% 통장을 만들어서 첫 해에 거기다가 100만 원 넣었어. 두 번째 해에 또 100만 원을 넣어. 세 번째 해에 100만 원 넣어. 그렇게 10년 동안 100만 원을 넣었어. 그 돈을 찾을 거야. 두 번째, 네가 이 5%짜리 통장을 만들어서 100만 원 넣었어. 근데 그 다음 해에 5%짜리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 거기다 100만 원 넣는 거야. 또 다음 해는 또 5%짜리 통장을 또 만들어. 그리고 100만 원 또 넣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거 넣으면 계속 가만히 있고 계속 이자 받고 있고 두 번째 거 또 받고 있고 그렇게 마지막 해에도 5%짜리 통장을 또 만들어서 또 100만 원 넣고 그리고 1년 뒤에 찾아봐. 두 개의 금액은 같을까 다를까? 똑같아요. 왜? 어차피 이 통장 안에 계속 때려 넣어봐야 결국 원리합계에 대해서 계속 이자 붙으니까 이자에 대해서 또 이자 받고 새 통장을 만들어도 또 이자 받고 똑같아. 알았어? 그래서 마치 우리는 실제로는 한 통장에다 넣는 거지만 마치 뭐처럼 자 간다. 이 녀석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마지막 해에 만든 통장에 돈 넣은 거 이자 붙죠? 몇 해가 흘렀어? 1년이 흘렀습니다. 1 플러스 R이라는 이자율이 한 번 붙을 거예요. 그럼 처음에 넣은 거는 이자 골라 붙었겠죠? 몇 번 붙었겠어? 몇 년이 흘렀어? 얘 N 플러스 1년 초니까 N년이 흘렀지. N번 붙은 거야. 그 녀석들의 합을 구해주시면 그게 바로 이 통장에 들어있는 적금금입니다. 알았죠? 자, 여기서 끝내면 돼. 그런데 굳이 한번 이 합을 써볼게. 무슨 합이야? 1 플러스 R씩 곱해지고 있는 등비수열의 합이야. 그러면은 합 계산해봐. 어때? 공비 1 플러스 R.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야. 공비 1 플러스 R. 항의 개수 N개.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 공식이 어디에 있다? 여기를 잘 보면은 매년 초에 넣는 기수불이라는 말이 사라졌죠. 어쨌든 매년 초에 넣고 N년째 말을 찾는 원리합계는 이렇다라고 나오는데 이 공식 혹시 외우고 있는 사람 다 잊으세요. 자, 웬만하면 내가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하지. 근데 그때도 보면은 보통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이 공식 외워 못 외워? 외웠어? 아, 그러면 그거 잘 기억하고 있어. 하지만 만약에 까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가면 돼라고도 설명 많이 합니다. 잊으라고는 안 하지. 근데 원리학계 파트에 있는 접근 문제는 잊으세요. 그걸 외우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학교 기출문제들을 풀어보세요라고 하면 애들이 많이 틀린다. 공식을 외운 애들이 틀려와. 물론 안 외운 애들은 뭐 공부 안 하는 애들이니까 잘뭐 틀리기 뭐 아예 손도 못 대고 올리겠지만 잘하는 애들 중에 안 외운 애들이 보통 다 맞춰온다. 알았어? 공식은 잊으세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지금처럼 만들어가는 거야. 알았냐? 자, 한 번 더. 그러면은 누구? 이 말불도 한번 생각해보자. 마지막에 돈을 넣은 A1 이자 붙어? 안 붙죠. 그냥 넣자마자 바로 빼는 거잖아. A1에서 1 플러스 R이라는 이자율로 몇 번 붙었어? 한 번도 안 붙었어요. 0승.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처음에 넣은 돈은. 이자가 열심히 붙어왔겠죠. 잘 봐라. 1년째 말에서 N년째 말까지 몇 년이 흘렀어? 1년 말에서 2년 말까지 1년 흐르잖아. 여기는 몇 년이 흘렀어? 명호. 자, 2년째에는 1년이 흘렀다고. 뭐 하면 되냐? 빼면 되잖아. 그럼 1년째 말해서 N년째 말하면 빼면 N-1년 아니냐? N-1년이 흘렀다. 그 녀석들을 더하면 답이다. 자, 그러면 더하는 횟수는 0부터 N-1까지니까 N개 똑같지? 공비 1 플러스 R 똑같지? 그럼 뭐만 달라졌어? 첫째 항만 달라진 거야. 아까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승. 지금의 첫째 항은 그냥 A. 그래서 기말부를 보면 어때? 첫째 항 자리만 A로 바뀌어 있고 똑같습니다. 이걸 외울 거냐고. 안 외워도 돼. 알았어?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거. 왜 외우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문제집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거의 90%가 다 실제로 매년 일정한 금액을 넣고 있을 거야. A. 오케이? 근데 너희들이 학교 시험에서 실제로 만나는 문제들은 이 A가 일정하지 않아요. 바뀔 거야. 그럼 그때는 공식 자체를 아예 적용을 못 시키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공식 외운 애들은 전부 다 만들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어요. 금액이 다르네?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는데요? 안 외우면. 이거 있죠. 이 그림. 이거 자체가 문제풀이다. 개념 설명이 아니라 그냥 나는 문제를 풀어준 거야. 알았어? 이겼어. 요 문제로 적용을 시켜보자. 어때? 월 이율 1%. 한 달마다 복리로. 복리. 매월 초 중요하죠? 초마다 10만 원씩 적립을 한다. 4년 후 연말 적립금을 찾아보세요. 자, 간다. 그럼 뭐야? 1개월째 초부터 2개월째 초, 3개월째 초마다 10만 원씩 넣을 거야. 점점점. 4년이니까 몇 개월? 48개월 동안 넣었죠. 초에 10만 원을 넣었어. 근데 4년 후에 연말이니까 결국 마지막은 48개월째 말이겠지. 48개월째 말에 돈을 찾을 거야. 얼마를 찾을 수 있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금액들을 여기로 맞춰주면 되지. 자, 간다. 10만 원. 마지막에 넣은 10만 원은 이자가 열심히 붙었겠죠. 1%니까 1.01이라는 이율이 붙었겠죠? 몇 번? 한 번 붙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으니까. 그럼 처음에 넣은 돈은 10만 원을 넣었는데 1.01이라는 이자율로 몇 번? 1개월째 초, 48개월째지만 말. 그러면 49개월 초랑 똑같지? 몇 개월이 흘렀어? 48개월이 흘렀다. 점점점. 이걸 더해주면 돼. 알았어요? 그때 공비 1.01. 마이너스 1분의 첫째, 10 곱하기 1.01의 1승. 에다가 1.01의 몇 승? 이때 그 몇 승 할 때 개수 세지. 그 개수를 꼭 이걸 찾아야 되냐? 아니. 사실 이건 몰라도 결국 이놈들의 개수가 똑같지 않아? 당연히 1개월째부터 48개월째니까 48개죠. 그래서 사실 이거 대답 못하더라도 여기서 48 쓰시면 됩니다. 첫째 항에 1승이 붙냐 0승이냐가 그게 중요한 것뿐이고. 알아서 어쨌든 48개 마이너스 1. 이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분모 0.01 빵빵 떼주면은 요거 빵빵 떼준 거랑 똑같다. 그럼 분모는 1 됐고 분자 계산하자. 10 곱하기 101 곱하기 1.6이지? 0.6. 그래서 606만 원이 답이에요. 답은 4번. 알았어? 자, 실제 내가 이 문제를 학교 시험이든 내가 모의고사에서 만났다고 치자. 선생님 나도 지금 나한테 풀어보세요라고 하면은 나 이렇게 풉니다. 절대로 공식 안 외워요. 외우고 있지만 일부러라도 안 써. 물론 지금의 나는
너무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나는 외우려고 안 했지만 외워져 있기는 한데 그래도 웬만하면 안 써요. 그럼 너희들이 연습량도 부족한데 아까 내가 말했던 그런 문제들 구분할까? 그래서 그냥 일부러라도 항상 만들어. 외울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바로 다음 문제이고 407번 당신들이 풀어봐요. 자, 1407번 연이율 2%. 이거 좀 다시 보자. 복리 매년 초 30만 원씩.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 한 글자 골라보세요라고 하면 난 이거 강조할래. 왜? 이거 잘못 봐가지고 이거랑 저거랑 헷갈리면 안 되거든. 알았지? 그리고 심지어 이걸 내가 본 적은 없는데 굳이 좀 장난을 치자면 이것도 장난칠 수 있지 않겠냐? 그냥 기수불이지만 마치 기말불처럼 불리겠지. 너 잡아줘 돈 빼는 걸로.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 알았어? 자, 어쨌든 뭐 1년째, 초 2년째, 초 10년째, 초까지 매년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거 자체가 너희들의 풀이여야 한다. 그렇지. 절대로 공식 쓰면 안 된다. 알았죠? 쓰지 마세요. 습관적으로라도. 자, 그렇지. 해나 씨 알겠죠? 오케이.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공식이 자꾸 외워지거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게 다음 문제 하나 더 보여줄게. 어쨌든 10년째 말이 있어요. 거기로 금액을 맞춰가 보자. 자, 마지막에 넣은 30만 원은 이자 2% 1.02. 몇 번? 한 번부터 쓸 겁니다. 여기는요. 30 곱하기 1.02. 자, 여기서 몇 년이 흘렀지 사실 10년 흘렀다 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10번 넣었지. 그럼 여기도 10개겠지. 그래서 1승부터 10승까지 이렇게 돼도 된다. 어쨌든 우리는 어차피 이거 더 할 거거든. 그때 공비만 있을 분에 첫째야. 1승 공비의 몇 승? 항의 개수 승. 여기서 10 맞춰도 돼요. 아무튼 알겠죠? 그럼 분모 뭐야? 0.0이죠? 분모 바꿔 써도 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빠방 분모의 100배, 빠밤 분자의 100배. 됐죠? 그러면 2 약분 계산하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5 곱하기 100, 2 곱하기 0.2 되나? 끝! 그럼 306만 원 답은 샴바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죠? 자, 그런데 잘 봐. 이 문제를 내가 왜 외우지 말라라고 하냐면은 실제로는 이런 문제를 만나거든. 그 중에서 이건 진짜 쉬운 문제예요. 자, 뭐가 바뀌었어? 첫 해 100만 원. 근데 매해 100만 원이니? 아니. 다음 해부터는 3%씩 늘릴 거야. 넣는 금액 자체가 바뀌잖아. 자,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진짜 손도 못 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상우이처럼 휘리릭 풀고 그 핸드폰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핸드폰 본다고 꼽주는 겁니다. 이건. 자, 아무튼 뭐 농담이고 진짜 쉬운 문제야. 그러니까 실제 너희들이 학교 시험에서 만나는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어렵다. 노말 아니야. 터프 버전이야. 또는 뒤에 행일 버전이든가. 근데 이거는 노말. 왜 그러냐면은 3퍼 3퍼 맞춰놔서 그런데 일단 그거 다 떠나서 간다. 보기 들어봐. 일단 몇 해? 20년째 초가 있어요. 맞죠? 그때부터 예금을 할 거야. 맞죠? 첫째 해 얼마 넣는 된다? 100만 원을 넣는 된다. 그리고 21년째 초 하나만 더 쓰자 이거는. 22년째 초 그리고 20 29년째 초에 돈을 넣고 매년 초에 돈을 어디 갔어? 넣는다는 그런 말이 없네. 뭐 어쨌든 있고. 그리고 나서 돈은 언제 찾아? 29년째 어디 갔어?
말을 찾는다. 맞죠? 그때 넣는 금액 자체를 어떻게 하는데? 3%씩 늘린대. 그러다 보니까 얘 얼마야? 100만 원에다가 3% 늘어난 거 한 번. 또 1년이 흘렀으니까 100만 원에다가 1.03의 제곱. 그런 식으로 늘리다 보면 여기는 100만 원에다가 1.03의 몇 승이겠어? 여기는 아무것도 안 곱해졌으니까 0승이라고 생각하면은 20년부터 29년까지 몇 번? 10년이잖아. 맞죠? 총 10개 년을 넣는 거잖아. 그럼 0승부터 몇 승? 9승까지 가야 딱 10개지. 그 녀석들을 돈을 넣었고 그러고 나서 돈을 찾을 때는 이때 찾을 거니까 이제부터 이자를 붙이기 시작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잘 봐. 100만 원 곱하기 1.03에 9승을 넣고 이자를 붙이는 거는 1.03에 1년이 흘렀잖아. 그러면 처음에 넣은 금액은 이 색깔 바꿀 걸 그랬나? 처음에 넣은 금액은 100만 원을 넣고 1.03이라는 은행의 이자율이 몇 년? 10년이 흘렀으니까 10번 붙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잘 생각해봐. 하나만 더 쓸게. 그 전에는 뭐 있었겠어? 100만 원에다가 1.03, 3%씩 8번 증가한 금액을 넣었고 이자는 2번 붙었겠지. 이제 규칙 보이냐? 등비수열이 아니죠. 똑같은 수를 10번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합은 100만 원 곱하기 1.03에 10승이 10번. 그럼 얘가 지금 얼마? 1.34야? 1340만 원. 됐나요? 답은 4번. 자, 그런데 실제 학교 기출문제는 어떨까? 얘의 3%와 은행 이자율 3%안 맞춰줍니다. 얘는 1%씩 증가 혹은 감소시키고 이자율은 예를 들어서 3%. 두 개가 달라. 그래서 등비수열로 풀게끔 만들어주는데 어쨌든 내가 설명하고 싶은 중요한 건 이게 3%라서 너무 쉬워졌지만 증액을 한다라는 것 자체를 표시하면 되고 이자 붙는 것도 직접 그림을 그려주면 돼. 그래서 이 그림 좀 제발 그리려고 하는 게 실제 기출문제 이런 느낌으로 나오거든. 근데 공식을 외웠다? 절대로 못 풀어요. 뭘 바꾸지? 이 고민에서 끝나. 손도 못 대서 질문을 한다고. 알아서 그래서 평소에 그냥 외울 필요가 없어. 너희들이 이게 내가 외우면 좋아. 하지만 뭐 까먹었으면 만들어가도 돼. 이거는 외우는 것 자체도 그대로 쓰이고 뭐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이 정도는 자주 쓰이거나 활용되는 게 아니고 그냥 딱 이 한 문제만을 풀기 위한 대표적으로 오메가 1학년 때는 오메가 같은 거. 딱 그때 한 번 쓰이고 말 거니까 굳이 외우는 투자하는 시간 쓰지 말고 그냥 만드는 방법을 외워놔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응용되진 않아요. 나중에 너희들이 3학년 되고 수능 칠 때 원리학교 나올까? 아니, 원리학교 파트는 단 한 번도 수능에 나온 적이 없어. 모의고사는 좀 나오긴 하지. 그래서 거의 완전 내신용 일회성 있는 거고 끝입니다. 모의고사에서 뭐 한 번, 한두 번씩 나오면 아이고 아깝다 틀렸네 맞추면 되지 다음에 외우면 되지라고 하면 되지만 실제 수능을 목표로 하면요 원리학교 필요 없어요. 수능이 안 나와. 나온 적이 없어. 오케이? 그래서 외우지 마세요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두 번째 학교 시험에서 한 번이라도 나오면 사실 외우면 변하지. 근데 또 내가 외우지 마세요라는 거는 그걸 그대로 안 쓰니까 그래서 외우지 말라는 것도 있다. 알았지? 사실 외우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거든. 근데 외우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너희들이 실제 학교 기출 문제를 만났을 때 금액이 일정한 문제와 금액이 바뀌는 문제 빈도는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조금 과장 섞었을 때 거의 반반이야. 그만큼 이거 진짜 자주 나와. 알았어요? 실제로는 이게 좀 더 자주 나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얘 진짜 많이 나온다.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외우지 마세요. 알았음? 자, 물론 외우면 도움 되긴 합니다. 이게 적금이 끝이 아니거든. 두 가지 유형이 더 있어. 그 녀석 지금 설명하러 갈 건데 오늘 쉬지 말고 그냥 쭉 가도 되겠지? 알았지? 그래서 좀 일찍 끝내자고 해놔야. 쉴까? 잠깐만 쉬었다 할까? 짧게. 잠깐만 쉬었다 하자. 내가 죽겠다.
자, 그러면 이제 원리업계에서 어떤 유형이 남았냐면, 근데 뭐 결론부터 미리 얘기하자면, 내 풀이는 내가 하는 방식은 지금과 적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음. 알았죠? 자, 두 번째, 적금 말고 뭐가 있냐면은 상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환이 뭐야? 빚 갚는 거. 알았죠? 뭐 실생활에서 만난 거를 치면은 카드 대출. 대출도 있다. 그래, 대출도 있고, 그 할부랑 좀 더 관련됐을 거다. 자, 할부랑 이제 적금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일단 뭐 적금도 보면은 매달 이자를 주는 게 있었고 매년 주는 게 있었죠. 그 연과 월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는 보통 뭐 월인데 매월 일정한 금액을 갚아 나갑니다. 이것도 사실 실생활에는 매달 갚는 금액이 바뀌는 문제들도 있다. 아니, 상황들도 있다. 근데 우리가 다루는 거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갚아 나갈 거야, 기본적으로. 그리고 항상 목표치라는 게 있어. 적금도 목표치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10년 후에 5천만 원을 만들려고 할 때 이러면서 목표치가 있기는 해. 그때 A1을 구하시오. 매년 넣는 금액을 구하시오도 있지만 모든 문제가 목표치가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상환은 항상 목표치가 있다. 빌린 금액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게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하는가를 물어볼 거야. 어쨌든 똑같아. 그래서 뭐 1개월째, 2개월째, N개월 동안 갚아 나간다 라고 정해지는데, 여기서 적금과 하나 차이 나는 거는 적금은 초에 넣고 말에 찾을래, 말에 넣고 말에 찾을래, 기습을 기말불이 있지만 상환은 마지막에 돈을 딱 내면은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해서 A1씩 넣다 보면 마지막 언제? N개월째로 무조건 맞춘다. 그래서 첫째 항이 무조건 A의 영승이에요. A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의 영승. 그냥 A가 첫째 항이야. 요게 하나가 조금 뭐 다르다면 다른 거. 근데 결론은 뭐 기말불과 똑같다는 얘기고. 어쨌든 이자 붙죠. 1 플러스 R. 그 다음에 여기도 이자 붙어 나가겠죠. A 곱하기 1 플러스 R.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둘 거는 현재라는 시간이 등장할 거야. 현재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 상품을 구매하는데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금액은 갚아 나간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금액 1,000만 원이겠지. 그 금액이 현재 등장하고 다음 달부터 갚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알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상식. 원래 이제 여기에 뭐를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편하냐면 현금의 가치를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이 녀석이 훨씬 더 와닿을 겁니다. 자, 뭐냐면 10년 전에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 많이 다르죠. 한 20년, 30년 전에 그랜저 가격 한 대에 1,000만 원, 막 이랬었어. 500만 원인가? 뭐 1,000만 원인가? 그랬었대. 그때 당시 그랜저 하면은 원가 부의 상징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1,000만 원짜리가. 집이 5천만 원, 7천만 원, 6천만 원 이랬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랜저 한 대 하면 뭐 너희들은 안 와닿겠지만 20대들 사회 초년생들도 무리 조금 하면 살 수 있는 게 그랜저야. 왜? 차 가격이 아니라 집 가격이 몇 억씩 하잖아. 맞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 가치가 달라졌어. 과거의 100만 원과 현재 100만 원 다릅니다. 그때 현금 가치는 그래서 얼마만큼 차이 나는 데를 실생활에서 계산하려고 하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세계 그 경제 성장률과 우리나라만의 경제 성장률과 그래서 뭐 원화 달러화 그 환율이라던가 이런 거 다 따져보지. 맞죠? 그런데 그것도 여기서 이제 맞추는 거야. 근데 그 현금 가치를 뭐로 맞추느냐? 우리는 오직 은행 하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만약에 은행에 넣었다면 으로 현금 가치를 맞춰준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결국 목적이 뭐냐면 현재 내가 돈을 빌렸어.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원을 받아서 은행에 가만히 넣어뒀을 때 받을 수 있는 생기는 금액과 내가 매달 A1씩 주겠지. 그거를 받는 거를 그때그때 다 은행에 넣었을 때 은행에 들어있는 돈과 같아지도록 갚아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편해. 알았어요? 그래서 B1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은행에 넣었더라면 역시 얘도 B 곱하기 1 플러스 R에 되겠지? 자, 마지막에 넣은 돈은 이자가 안 붙었어요. 처음에 넣은 돈은 N-1년이 흘렀으니까 N-1승도 좋고
혹은 전체 개수를 n개로 맞춰야 되니까 0승부터 n-1승까지도 좋아. 어쨌든 그 녀석들의 합을 구한다. 무슨 합? 등비수열의 합으로. 근데 그 합과 뭐가 같아지면 돼? 얘가 같아지면 되는데 이자 몇 번 붙었어? 여기서 현재와 1개월 후도 1개월 차이 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n-1년이 흘렀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n년이 흘렀어. 그 두 개를 같게 비교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알았죠? 그러면 뭐야? 요 초록 색깔만 빼면 적금이고 초록 색깔 부분까지 하면은 그냥 상환이 되는 것뿐. 알았음?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은 하나 뭐가 있냐면 이것도 현금같이 얘기인데 이거 좀 지울게. 마지막 문제는 뭐가 있냐면 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뭐 너희들이 실생활에서 연금 만나기는 힘들고 연금은 또 무슨 문제냐면은 자 올해부터 매년 다음 해부터라고 할까? 매년 일정한 금액씩 돈을 받기로 한 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연금 복권 같은 거 매달 뭐 매해인가 매달인가 매달일 거야 아마 매달 500만 원씩 주는 거를 연금 복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몇 년 주는지 모르겠다 나도 당첨이 안 돼봐서 10년 주나? 어쨌든 그런 연금 복권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거를 매달 500만 원씩 받아서 생활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거를 마치 로또처럼 한 10억 받잖아. 그 로또처럼 한 방에 땡겨 받아가지고 나 이걸로 가게 차리고 싶어 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뭐로? 현재 이 돈을 땡겨받으면 얼마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그 연금을 주는 연금 주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나의 입장에서도 서로 손해는 보면 안 되지. 똑같아야 되지. 그래서 현재 내가 만약에 얼마를 받는다면 B1을 받는다면 매년 A1씩 받기로 한 연금과 어때? 매달 받아서 은행에 넣은 돈과 내가 지금 땡겨 받자마자 은행에 넣은 돈이 같도록 해주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런데 자, 이 문제를 푸세요라고 하면 있잖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나 대부분의 문제집들은 있잖아. 현재로 기가 맞춤.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똑같이 가자. 전부 다 n년째로 현금 가치를 맞추더라도 항상 똑같은 풀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미래로 맞추는 편. 여기서 살짝 해설지랑 차이 나는데 내 풀이만 생각해보면 결국 세 문제 다 똑같아. 적금, 상환, 연금. 알았음? 미지수만 달라지는 것뿐. 어쨌든 마지막 해 받은 것도 1 플러스 R에 이거 몇 승? 0승이겠죠. 쭉쭉쭉. 처음에 넣은 것도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몇 승? N-1승이겠죠. 그 녀석들의 합과 매해 받아서 은행에 넣은 합과 그 다음에 누구? 내가 지금 B1을 받자마자 은행에 넣었으면은 1 플러스 R이라는 이율로 N번 붙었겠죠. 그 두 개가 뭐 하면 된다? 같아지면 된다라고 푸는 게 연금이야. 그러면 상환과 적금의 차이는 뭐다? 상환과 적금이래. 상환과 연금의 차이는 뭐다? 상환은 매달 얼마씩 갚아갈래? A를 물어보는 거고 연금은 매년 A1씩 받는 거에 가입되어 있는데 A는 제공하는 건데 현재 땡겨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니? B1. A를 물어보니 B를 물어보니 차이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적금까지 얘기를 하자면 적금과의 차이는 뭐야? 그냥 B가 없는 거. 그냥 이걸 구하세요가 목적인 거. 그래서 세 가지 문제는 사실을 알고 보면 다 동일한 문제. 알았지? 그리고 똑같이 지금처럼 그림 그려갈 거다. 알았음?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 2개. 상환 하나, 연금 하나 풀고 마치자. 자, 상환은 1412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1415번. 이거는 연금 문제 2개 한번 풀어보세요. 계속 말하지만 결국 적금과 똑같아. 그냥 시간에 따른 금액의 변화, 어떻게 이자부터 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면 돼. 자, 철수는요. 그놈의 철수. 이달 초에 자가용을 구입을 합니다. 대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년 동안 이달 말부터 갚아나갈 거야. 뭐? 이달 초. 현재가 어느 달 초죠. 맞죠? 그리고 이달 말부터 이제 이거를 1개월째 말에다 부를게. 부터 해서 2개월째 말. 그렇게 몇 회? 24회. 24개월째 말까지. 얼마? 일정한 금액을 갚겠대. 얼마?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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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맞죠? 그러면 이거
자동차 회사는 돈을 받지. 받아서 뭐해? 은행에 넣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받은 금액은 이자 1%. 한 번도 안 붙었어요. 근데 처음에 넣은 거는 몇 개월이 흘렀어? 23개월이 흘렀잖아. 23번 붙어요. 자, 그게 23인지 24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개수를 24개로 맞추면 된다고 했지. 어쨌든 그 녀석에 지우자. 합을 구해봐. 뭐요? 공비 1.01 마이너스 1 0.01 분의 첫째 A 1.01 공비 몇은? 24번. 됐죠? 이게 그 사람이 받아서 은행에 넣은 거. 그리고 빌려준 금액. 만약에 그 금액을 그때 받아서 24개월 전에 받아서 B가 아니지. 1,000만 원이지. 1,000만 원을 받아서 은행에 그냥 때려 넣었다면은 1,000만 원에다가 이자가 몇 번? 24번 붙어 있겠지. 그 둘이가 같아지면 된다는 식 세우면 된다니까. 이거 알았음? 여러분들? 알았음? 계산 안 해도 되겠지? 예, 이겁니다.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이탈리아.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분모 100배 할 때 분자 100배. 이게 지금 0.27이거든. 이게 1.27 빼기 1이라서 27에. 얘는 이거 자체가 지금 1.27. 1000배 해주면은 1270. 그들을 갖다 주세요. 이거 진짜 나눗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천 원 이하는 버린다. 0. 몇은 버린다라고 하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A 만 원, 1,000만 원, 만 원 단위를 하고 있으니까. 알았음? 끝. 왜 안 넘어가? 다음 문제 가볼까? 쓰고 있나? 명호 다 됐어? 해나 다 됐어? 자, 가보자. 그 다음 마지막 1415번도 마찬가지야. 올해부터 매년 말에 저거 형광펜 푸시는 거 아까 적금할 때 했었지. 초, 말 이거 진짜 중요하다. 안 나와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현재 다음 해부터라고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다? 현재가 있어. 올해 초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말부터 매년 말마다 이거를 1년째 말이라고 할까? 2년째 말이 있을 거야. 그렇게 몇 년? 10년째 말까지 10년간 받는 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얼마씩 받는 된다? 아까랑 다르죠? 8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800. 여기가 A가 아니라 여기가 800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이걸 은행에다 넣는다면 마지막에 받은 금액은 그냥 800이 될 것이고 얘는 800 곱하기 이자 얼마야? 5%야? 1.05 몇 승? 9승까지 가면 되겠지. 왜? 여기 아무것도 없다? 0승이니까 0부터 9까지가 10개죠. 그런데 이놈의 합을 구해보자. 뭐예요? 공비 1.05 1.05 빼기 1이니까 0.05 분의 첫째 항 800 곱하기 1.05에 몇 승? 항의 개수승 10개. 자, 이게 합인데 근데 올해 초에 받는다면 얼마를 받니? 그거를 구해주세요잖아. 그거를 넣었어. 은행에다가 1.05 이자가 10번 붙어 있겠지. 그 두 개의 금액이 뭐 하세요? 같아지세요라고 풀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럼 아까는 여기가 미지수, 이제는 여기가 미지수. 그거밖에 차이 나는 게 없어요. 상환과 연금은 그래서 이 문제 보면은 한 유형에다 넣어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똑같아서. 근데 적금과도 크게 다르진 않아. 적금은 그냥 이거 한 줄 없는 거밖에 없거든. 그냥 이거 구하시오밖에 없거든. 알았음? 세 유형을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했어요. 잘 가요.